과학 텔러. 때는 2011년 엉뚱한 사건이 하나 터졌다. 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에서 128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큐빗은 양자 컴퓨터 계산의 기본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트에 해당한다. 큐빗의 수가 많을수록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뛰어나다. 그 당시 컴퓨터 제조업계의 최강자 IBM은 3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선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벤처기업이 128큐빗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니 당연히 누가 들어도 사기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였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기술 회사 록히드에서 D-Wave의 컴퓨터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난리가 났다. 캐나다 정부와 D-Wave 그리고 록히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이 틀림없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사건은 그럭저럭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했지만 2년이 지난 2013년 D-Wave는 256큐빗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그 양자 컴퓨터를 구글과 나사가 공동으로 약 150억 원에 구매하기까지 했다. 록히드뿐 아니라 구글과 나사까지 구매했다니 그렇다면 이 물건은 엉터리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때부터 D-Wave 양자 컴퓨터에 대한 더 진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D-Wave의 컴퓨터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D-Wave가 만든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었는데 그 정체는 어닐링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였다. 쉽게 설명할 테니 제발 나가지 마. 곡식 알갱이를 상자에 쏟아붓고 상자를 흔든다고 해보자. 그럼 알갱이들이 빽빽이 쌓이며 부피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물리적으로는 개개의 알갱이들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를 찾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을 곡식 알갱이 대신 원자로 할 수도 있다. 물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원자들이 흔들리는데 이것은 상자를 흔들어주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온도를 서서히 내려주면 원자들은 곡식 알갱이들이 빽빽이 쌓이듯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자리를 각자 찾아간다. 이런 점에 착안한 것이 바로 어닐링 계산이다. 어떤 알갱이들의 최소 에너지를 찾는 문제를 풀 때 큐빗에 직접 연산을 가해 계산하지 않고 큐빗의 온도를 내린다. 큐빗이 스스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최종 상태를 관측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 어닐링 계산은 일반 컴퓨터로도 가능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다루는 양자 세계에서는 이른바 터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달랐다. 터널 효과란 높은 담을 넘을 에너지가 없어도 수없이 벽을 부딪히다 보면 한 번쯤 통과할 수도 있는 현상이다. 이 터널 효과 덕분에 큐빗들이 더 빨리 최소 에너지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 D-Wave는 알갱이들의 최소 에너지를 찾는 문제를 자기네 컴퓨터에서 풀어보니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양자 어닐링 컴퓨터는 특정한 문제만 풀 수 있을 뿐 범용 계산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는 아니었다. 그런데 D-Wave가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에는 어닐링 같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이었다. 둘째 논란은 양자 어닐링이 과연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의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서로 반박하는 논문들도 많이 쏟아졌다. 현재 양자 어닐링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 일반 컴퓨터의 어닐링보다 빠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결론이다. 양자 컴퓨터라고 모든 문제에 대해 일반 컴퓨터보다 뛰어나진 않다는 것이다. D-Wave 해프닝은 D-Wave에서 과대 광고를 해대고 구글과 나사에 판매하는 데 성공하는 바람에 언론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듯 계속 떠들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구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50억 원이나 주고 이런 컴퓨터를 샀을까 싶은데 구글에게 이 정도 투자는 푼돈이라고 한다. D-Wave가 반사기를 치려했던 것은 맞지만 다른 컴퓨터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든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특이한 물건을 만든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식어가고 있었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꺼지지 않게 한 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 관심을 연료 삼아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양자 물리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기술, 양자 컴퓨터. 그 기술은 앞으로 우리 문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콘텐츠는 이순칠 교수의 책 퀀텀의 세계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꿀 기술,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 퀀텀의 세계.